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려면 어떤 중립적인 영역 속에 담을 쌓고 들어앉아 고립되거나 보호받을 순 있다. 한 번의 상처쯤이야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은 상태야 참을 길이 없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삶은 비극적인 것이다. 바싹 가까이에서 보면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치사스럽다.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연히 바로 그 삶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로 그런 것 따위는 느끼지 않고 지냈으면 싶었던 감정들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이란 한낱 광기요. 세계는 알맹이 없는 한낱 수증기라고 여겨질 때 가벼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하루 잊지 않고 찾아오는 날들을 견뎌내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한 가지 대상을 정해 그것을 여러 시간씩 골똘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나은 일은 없다. 장 그르니에.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에 찾아오는 공동체 라디오 88.7MHz 단원 FM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알베르 까뮈의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섬의 일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워낙 알베르 까뮈와 장 그르니에의 표현과 시선을 애정하다 보니 좀 더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때로 비극적이고 치사스러운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삶이란 아름다운 비극의 바구니 속에서 내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채워가는 것이 어쩌면 장 그르니에가 말하는 기적에 가까운 기적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장 그르니에에게 삶을 견디게 해주는 고양이 물루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티셔츠나 LP 음반처럼 무엇인가 골똘히 연구할 것을 찾아 비밀의 담장 속에서 몰래 키워봤으면 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카더 가든의 스윗 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비극을 견디는 장 그르니에의 비법을 배워보고자 생각한 이유는 오늘 한 며칠 전에 좀 개인적으로 좀 불쾌한 기분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쾌한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불쾌한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 불쾌한 감정은 왜 들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불쾌한 감정 하나가 하루가 전부 불쾌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불쾌한 감정을 보통 때는 쉽게 떨쳐버리다가도 오늘같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날엔 왜 이렇게 하루가 불쾌함에 휩싸일까? 이게 혹시 더운 계절 때문인지, 더위 때문에 그런지,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못 잠든 잠 때문인지, 나에게서 비롯된 몰 이해인지,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렇게 불쾌감 속에서 계속 떠돌다 문득 이제 옆에 누운 고양이, 제 반려 고양이 이름이 쇼펜하우어인데 줄여서 쇼펜이라고 부르는데 쇼펜이를 보니까 잠깐의 소음이나 움직임에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움찔움찔 거리거든요.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책상을 끌거나 어떤 자그마한 소리나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굉장히 불쾌하면서 예민하게 구는데 그러다가도 하루 종일 또 느긋이 잠을 자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그래서
반려묘인 쇼펜이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지? 내가 봐온 한 7년 동안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손길에도 불쾌해하면서 이빨을 들이대고 작은 움직임에도 잠에서 깨서 침대에 내려가서 한껏 불편한 기색을 뿜거든요. 제 고양이는. 그래서 저 작은 맹수는 어쩜 저렇게 예민하고 냉소적이고 또 우아하면서 시종일관 아름다운 것일까? 저렇게 냉소주의자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매료시키는 맛이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관찰하게 돼요.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면 하루 종일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작은 것에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제 고양이 슈페니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불평으로 금세 태도를 바꿔서 편안하고 우아한 자세로 고쳐 잡고선 다시 잠을 자는지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장그르니에 섬에서 장그르니에가 자주 묘사하던 고양이 몰루와 그 속에서 이야기하던 부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비밀, 그리고 고양이가 떠올라서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선, 일상을 쌓아 하루를 견디기 위해선 무엇인가 몰두하고 연구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구나. 그걸 떠올렸습니다. 장그르니에는 고양이 몰루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서 매일매일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인생의 고난이나 불쾌는 마주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게 나만의 담장 속에 숨어 내가 가꾼 정원 속에서 골똘히 다른 것을 바라보는 행위가 그나마 삶 속에서 찾아오는 불행을 피할 방법이다는 거겠죠. 나는 뭘 좋아하는가? 쇼펜이를 제외하고 내 고양이를 제외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몰두하는가? 그걸 또 잠깐 고민하게 됐어요. 내 기분을 잊기 위해서, 내 기분과 내가 느낀 감정을 조금 견디기 위해선 난 어떤 걸 좋아하나 다시 되새겨 봤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묘인 쇼펜이를 관찰하면서 느긋이 깨물리기 직전까지 쓰다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물면 그만두고요. 그리고 또 서점에 가서 표지가 이쁘거나 멋진 이름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책을 골라서 사서 집으로 와서 침대에서 엎드려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TV에 나온 이름이 멋진 요리를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걸 또 좋아하고요. 정원에서 땀 흘리면서 풀을 뽑고 전정한 뒤에 해질녘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정원에 물을 주는 거, 그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깐 흙을 밟는 거, 만든 정원을 몰래 완성한 날 둘러보다 다른 이가 감탄하는 걸 몰래 관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겐 비극이나 고난, 부조리를 견디면서 장그르니에가 말하는 기적 같은 일상을 만들어주는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뭔가 이런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하니까 뭔가 숨겨둔 비밀 다이어리 같은 걸 들추는 거, 전 일기 같은 건 안 쓰지만 쓰지도 않은 일기를 들키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나는,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요, 어린 시절에 나는 나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몰두했었는데, 지금에선 삶의 일상적인 불행과 비극을 인정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을 하려 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결국 행복은 굉장히 잠깐이고 인생은 비극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또 그것을 견디는 작은 일상의 알갱이를 찾는 것. 그걸 반복해 삶을 견디는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이해하게 되니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작은 알갱이처럼 쓸어 모아서 그걸 하나하나 하루하루 견디는데 사용하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삶이구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또 떠오르는 건 남들은 쉽게 겪어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걸 난 참 어렵게도 어리석게도 깨닫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것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식물을 사랑하거나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어디 인터뷰를 하면 식물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나 식물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없는 말은 못하는 성격이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식물을 사랑했나? 내가 그렇게 막 미치듯이 좋아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막 열망이 가득 차서 식물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난 차라리 내 고양이 한 번 더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 침대에 엎드려서 누워서 보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한다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고 하니 정원을 만들고 정원을 교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의 이미지가 계속 저한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원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뭔가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무섭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할 것이다. 근데 저는 외모와 속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서 그렇지. 그래서 또 그런 이미지가 쌓이게 됐지만 근데 일은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플로리스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식물을 바라보면 조형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얜 이렇게 예쁘구나. 쟤는 저렇게 조형적으로 좋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조형적이겠구나. 이건 굉장히 선이 살아있겠구나. 이건 언밸런싱해서 굉장히 예쁘겠구나. 뭐 이런 조형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 보이겠구나. 이런 식물은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이건 얼마니까 몇 개 못 사는구나. 이거는 견적에서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이런 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깊숙이 바라보면 다소 이런 무미건조한 생각이 보통이어서 다른 이미지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실망시켜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식물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드는 일을 그 누구의 필요도 아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다. 고강도의 노동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 굳이 옷이 더러워지고 땀 흘리고 중노동임에도 또 흩어질 흙을 땅 위에 붓고 삽을 들어 흙을 뒤섞고 돌을 캐내고 판판히 만들어서 그 위에 식물로 그림을 그리듯이 공간을 나누고 줄을 맞춰서 심고 흙을 돋궈주고 다 심은 뒤엔 참나무 껍질로 마무리를 한 뒤에 한참이고 한참이고 서서 골고루 물을 주면서 그 참나무 향을 맡는 것, 이 간단한 행위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단, 나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전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를 이 정도의 노동으로 만들 수 있다. 거대한 우주의 차가운 한 점 속에서 작은 티끌인 내가 작지만 이 땅 위에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고향감.
나의 고민이나 삶의 불행 따위는 가볍게 만드는 자연과 삶을 정복했다는 역동하는 욕망이 정원을 계속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정원을 만드는 거, 식물을 좋아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동화적이진 않아서 실망하시겠지만 좀 더 욕망적인 부분에서 식물을 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뭐 그 속에서 식물의 뭐 태생이나 원산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식물의 식물학적 정보나 또 그 안에 막 숨은 설화나 숨은 이야기들을 찾고, 또 이게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또 재밌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삶을 이겨낼 만큼 힘을 받는 부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부분은 내가 심은 식물이 하루하루 견디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하루하루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정원을 계속 만들게 해주는 이유이자 원동력이고, 사람들에게 정원을 만들게끔 추천드리기도 하고 만들게 돕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꼭 작은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만드는 걸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노래 듣고 정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OST 이치모 난도데모 언제나 몇 번이라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름과 정원, 내가 만든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스튜디오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뭔가 노래다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이 영화에 관해서예요. 오늘 준비한 영화는 모리의 정원인데요. 처음 심야식물원을 시작하기 전에 단원 FM 2주의 안산에 출연했을 때 정원과 관련된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셨어서 모리의 정원을 꼽았었는데요. 정원에 관련된 영화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이지만 그 중에 한 개를 가드너의 삶을 이야기해달라, 가드너 정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을 때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리의 정원은 제가 생각하는 정원과 관련된 영화 중에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리의 정원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모리의 정원이라고 치면 그 줄거리를 요약해서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타임레스 따라서 설명해주는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리의 정원은 모리카즈라는 화가의 정원에 대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일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이야기 해보자면, 모리카즈, 통칭 모리는 94세 노년의 일본 유명 화가로 30년 동안 자신의 정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과 정원에서만 살아가며 곤충이나 새, 식물 그림을 그리는 작은 것들의 화가란 이름으로 불리는 노인입니다. 모리는 자신이 가꾼 정원에서 작은 개미나 고양이, 꽃들을 보며 그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전부 보냅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개미가 어느 다리를 먼저 움직이는지나 지난 계절에 핀 꽃의 새싹이 올라오는지 등을 곰방대를 물고선 하루 종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 밤이 돼서야 그림을 그리러 집 한켠에 마련된
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학교 다녀올게. 모리는 화실에 들어가는 하루 종일 관찰했던 작은 자연을 그리러 화실에 들어갈 때 부인 히데코에게 항상 학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실을 학교라고 지칭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을 나가지 않은 채 가장 작은 정원에서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는 관찰자 모리.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을 보는 모리. 그 속에서 정원을 찾는 나비처럼 모리를 찾아오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반기며 밥을 내어주는 히데코. 이 영화는 제가 공동체 정원을 만들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를 단번에 설명해 주는 영화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의 삶의 비극에서 벗어나 담을 세워 그 속에 비밀 정원을 만들고 그림이란 행위로서 하루를 견뎌나가는 모리는 정원을 가꾸고 관찰하고 그리는 것을 통해서 알베르 까미가 말했던 부주리의 대항, 장그리니에의 일상을 견디는 비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데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리의 정원의 모리는 실존 인물인데요. 구마가이 모리카즈라는 실존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말년 30년 동안 자신이 만든 정원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괴짜 화가로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화단의 선인이라고 불리면서 일본 정부의 문화 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수여받는 것을 거부한 괴짜이자 유명 화가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머문 이유는 그의 기인적인 면모도 있겠으나 젊은 나이에 자녀를 잃은 상실감과 고통이 세상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비극이자 고통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모리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세상을 정원에 만들어 세상과 담을 쌓아 그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정원을 만드는 일에 몰두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그림을 그만두려 했다는 모리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묻자 모리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순백이 가장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한심한 존재라 사람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게 낫겠다 싶어 그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야수파 화가였던 그의 화풍이 자녀를 잃은 순간부터 점차 간결해지며 지금 화자되는 간결하고 본원에 집중한 화풍으로 변화된 이유가 그림을 놓았던 모리가 정원이라는 삶의 피난처에 숨어 자연을 관찰하며 견뎌낼 때 그때부터 자신을 놓아 자연의 본질, 이데아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본질에 가까운 표현력을 표현하는 화풍으로 변화한 것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인 모리의 상실이 고통과 인생의 비극에서 모리를 지탱해준, 모리를 견디게 해주었던 것은 정원뿐 아니라 그의 부인 히데코입니다. 매일 정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리를 지켜보며 그를 사랑한 히데코, 그 역시 같이 상실한 시간을 보내며 삶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리의 정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밥을 지어 내줍니다. 마치 정원에 모이는 나비와 벌레, 새, 고양이처럼 자연이 생명에게 내어주는 양식처럼 모리에게, 정원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밥을 내어주며 함께 식사합니다. 모리의 그림을 사고 싶은 중개인, 멀리서 모리의 붓글씨로 간판을 만들고 싶은 이방인, 우편물을 전달하러 온 우체부, 이혼에 돌아온 딸, 어쩌다 들린 이웃 아주머니, 심지어 자신의 집을 팔라고 종용하는 험악한 개발업자와 그 건축 노동자들에게도 밥을 내어줍니다. 히데코는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군. 나눠 먹어야겠어. 히데코는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세상의 법칙처럼 그 어떤 선과 악 구분 없이 목적 없이 밥때가 되면 밥을 지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녀의 따뜻한 밥 한 술이 모리의 정원을, 모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단순한 이웃이 스쳐가는 인연이, 모리가 거부한 세상이 그녀 히데코를 통해 모리의 정원에 모여 공동체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모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정원과 히데코가 만들어낸 연대이자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게 해줍니다. 제가 공동체 정원을 교육한 이유는 단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우린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남아있지 않고 돈도 적으니 모두 모여서 정원을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어서 가성비 있게 정원 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 동안 공동체를 키우고 그들이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도우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정원을 유지할 힘이 없을 때, 나아가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 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모여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집에서 싸온 쌈장에 밥에 삶은 호박잎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행위가 우리를 모이게 해주는 정원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라, 연대라, 유대감이라, 사회라 부르겠지만 전 짧게 말해서 모여 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삶이 견디기 어려울 때 서로 모여 입에 호박잎 쌈을 넣어주고선 입가에 묻은 쌈장을 닦아줍시다. 누구든 삶의 비극 속에서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담을 쌓아 모리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방어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반항이자 견뎌내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담을 쌓아 숨은 곳에 웅크리지 말고 좋아하는 식물을 찾아 심고 갖고 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초대할 작은 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서도 견뎌낼 세상과 날 이어줄 이웃을 위해 꽃을 피우고 밥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리와 히데코처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에, 견뎌내는 것에 필요한 즐거운 것을 찾아 함께 즐기고 몰두하고 놀아야 합니다. 되도록 함께 말이죠. 심야 식물원이 그 처음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새소년 난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장그르니에와 모리의 정원에서 일상을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삶이 비극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오늘의 불쾌감이,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닌 흘러가도록,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되도록 그것은 모리의 정원처럼 함께 만들고 함께 가꾸는 정원이었음 하고, 그것을 함께할 사람들과 모였으면 합니다. 심야 식물원이란 이름으로 모여 식물을 배우고 안산에서 정원으로 도시를 즐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함께 놀아보자는 취지로 라디오 심야식물원과 함께 오프라인 로컬 크리에이팅 심야식물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아마 9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저랑 같이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 씨앗을 뿌리면서 안산을 좀 거대한 정원과 놀이터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9월 달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모리의 정원처럼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립과 고독을 함께 모여 삶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볍고 재미있는 식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고 싶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심야식물원을 만들어
함께 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안산에 어렸을 때 살았었지만 안산은 참 녹지와 공원이 아름답기도 하고 참 많은 지역이에요.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녹지와 산림이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가 이렇게 많은 도시도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지도 정원도 공원도 많은 곳에서 정원을 만들고 만든 정원에서 키운 식물로 음료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걸 또 나누고 소풍도 가고 커뮤니티 테이블이라는 직접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뭔가 안산만의 특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사 온 날 공원을 막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자. 꼭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정원에서 공원에서 식물로 놀면서 식물 가꾸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먹고 나누고 즐겁게 떠들썩하게 놀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사람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하게 됐고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첫 번째 방법이 라디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가감없이 진심을 담아서 식물이 주는 그 특유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자. 그 뒤에 동료가 돼달라고 말하자. 그게 제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딱히 재밌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나 싶긴 한데 유튜브 라디오를 단원 FM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한 40명 정도 나오거든요. 제 개인 유튜브도 그래도 한 100명, 200명은 보는데 다른 분들 걸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게 특이하게 많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미없게 말을 하는구나.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그건 좀 어렵나? 그래도 훗날에는 이 재미없는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고 함께 모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라디오도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9월 달에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라디오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식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꽃은 나비 바늘꽃, 우리 분홍 바늘꽃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이름은 가우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꽃은 가우라인데 북아메리카 남부 지역과 멕시코 원산이고 가우라는 그리스어로 가우로스에서 유래한 훌륭한 화려한에서 유래됐고 흔히 토종 바늘꽃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곱게 자라는 토종 바늘꽃에 비해 식물체 자체는 낮게 자라고 식물체가 포진하여 꽃줄기가 길게 자라는 하늘하늘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길게 자란 꽃줄기가 꽃대 위에 그 나비 모양의 붉은 분홍색 꽃이 나비 모양으로 꽃이 자라서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다가 나중엔 분홍색이 되는, 그래서 식물체는 낮게 자라는데 꽃대는 갈대처럼 길게 자라요. 그 위에 꽃이 한 두어 개 달리는 거죠. 그래서 걔가 바람을 불면 이렇게 나비가 팔랑팔랑 나는 것처럼 휘적휘적거려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가오라는 5월부터 9월까지 꽤 오랫동안 꽃이 피는 식물로 다년생 수꾼 초하류입니다.
단연생이라는 건 겨울을 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꽃을 피운다. 그 얘기고요. 숙구는 겨울을 난다는 이야기고요. 초하류라는 건 꽃이 피는 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잎은 진녹색의 타원형의 톱니 모양의 잎을 하고 있고요. 잎과 식물체는 낮게 자라는 모양으로 꽃대가 길게 자라 마치 억새나 갈대 같은 모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낮게 자라는 글라스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그게 이렇게 보통 모여 자라거든요. 그러면 나비가 진짜 반짝반짝거리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되게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사용할 때는 보통 정원의 중간 부분의 앞부분 그리고 정원의 사이드에 군집해서 배치하면서 사용합니다. 가우라는 특히 잘 자라서 숙근한 가우라는 좀 길게 자라다 보면 바닥에 눕거든요. 눕기 때문에 주변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전정하면서 키워주신 것이 좋습니다. 꽃대를 잘라서 전정하는 것보다 식물체가 너무 많이 퍼지면 퍼지지 않게 식물체를 뽑아주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군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 배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잘 견디면서 범위 있게 정원을 지켜줄 식물입니다. 또 병충해엔 강하지만 강한 햇빛에 의해 타원형 톱니바퀴 잎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견디니까요. 잘 지켜보면서 물만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원을 만들 때 꽃 넣는 식물이기도 한데 식물 자체가 굉장히 적응력도 좋고 번식력도 좋으면서 수영과 형태가 정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장치로서. 가을철 글라스 정원을 만들 때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정원들은 예쁜 꽃을 구경하는 맛이 있었다면 이런 갈대나 억새, 글라스들이 보여주는 가을의 모습은 어떤 질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라스처럼 자란 가우라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 반짝거리는 그 역동성이 하나의 정원의 재미있는 요소로 효과로 보이게 해주니까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심는 것보단 군집해서 심는 것이 효과가 좋으니까 꼭 모아서 심는 것이 좋고 또 하나의 큰 화분에 가득 심어주면 또 그것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바늘꽃, 분홍 바늘꽃, 가우라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심야 식물원 진행하면서 이렇게 식물을 하나씩 매주 소개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매주 식물을 한 개씩 설명하고 있냐 이걸 설명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원교육을 해오면서 정원교육을 할 때 주민분들한테 정원교육을 할 때 비전공자 분들에게 정원교육을 할 때 디자인이나 식물학 교육을 하고 그 끝난 뒤에 주민이나 공동체 분들이 정원 활동을 하시게 돕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교육이 다 끝나서 활동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계절마다 디자인마다 정원식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떤 형태를 골라야 하는지 어떤 식물을 골라야 하는지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꽃집에서 물어보고 또는 평소에 좋아하는 식물을 심으시는 게 보통인데 그러다 보면 그 식물이 그 정원에 알맞았는지 알맞을 때도 있지만 알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보통 금방 지거나 그 내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정원 디자인 자체를 해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사실 꽃집에 물어보고 사는 것도 꽃집을 운영하시더라도 물론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정원이라는 분야, 공간을 정원을 식물로 이렇게 조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꽃집을 하셨고 저도 이제 정원 디자인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꽃집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잘 알기가 어려워요. 또 자주 접하는 식물, 키우기 편한, 판매하기 편한 식물을 들여놓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원 디자인을 구성하는 식물들을 조금 폭넓게 이해하려면 그만큼 정원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계절마다 시기마다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식물을 사용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좀 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보통은 정원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다년간 정규 과정으로 정원 교육을 이수한 분들 몇 년을 거쳐서 한 분들은 보통 알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성 때문에 정원을 배우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원 문화가 잘 퍼져나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손쉽게 다양한 식물의 디자인 방법이나 사용 방법, 시기마다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편하게 접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정원 잡지도 많지 않고 막 이 초화류 디자인, 유러피안 초화류 정원 디자인의 막 식물을 하나씩 소개하고 뭐 이런 전문적인 잡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하지도 않고 해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한 회차 한 회차씩 정원 식물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 사실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식물을 설명해 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컨텐츠가 라디오로 나온 건데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도 오프라인 공동체 프로그램에서도 식물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요즘 좀 이렇게 반려식물에 대한 인기가 많잖아요. 반려식물, 반려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홈가드닝이다, 그린 테리어다 해서 요즘 식물을 취미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SNS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래도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식물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답도 잘 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요즘 말로 이제 연세 식물마다 하면서 이제 식물을 잘 죽이시는, 식물을 키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지만 한 90% 정도는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걸 어디서 배워봤나 한다면 초등학교 때 강낭콩 키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 분들은 식물 키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기초 지식도 조금 잘 알려드리면 더 애정을 주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려식물을 심는 법이랑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좀 기초 식물학을 좀 교육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 사실 원래의 본 의미는 이제 식물을 배우러 오는 모임 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립이 있거든요. 내가 최대한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해서 오는 그런 울타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날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고립.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사람이랑 식물로 달래보자. 식물을 키우러 오신 분들과 함께 사람으로
그런 마음들 달래보자라는 취지로 오프라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랑 같이 함께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대하는 마음이야 다양하겠지만, 식물을 대하는 마음이야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자라는 목적인 거거든요. 이 라디오도 그렇고. 그래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그리고 라디오도 함께 들어주시면서, 사실 이 프로그램들의 주 목적이 식물을 통해서 공동체를 좀 이루고 서로 위안이 돼보자, 서로에게 위안이 되자, 이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9월에 진행된 프로그램 많은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그르니에와 모리의 정원, 그리고 오늘의 식물 가오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밤늦도록 더위가 안 가셨는데, 뭐 지금도 덥긴 하지만, 근데 어제 순간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는데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가을이 오나? 그래서 아직 더위가 가시진 않겠지만 순간 그 시원한 바람 하나가 곧올 가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덥지만 곧올 시원한 바람에 하늘 높이 맑은 하늘이 찾아올 계절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금 힘든 걸 조금 더 견뎌주시고 시원해질 가을을 기다리면서 힘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다음 토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끝곡은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